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이 음식을 먹으면 더 잘 잔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우유 달콤한 과일, 혹은 몸에 좋은 견과류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음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고 깊은 잠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진 음식이 사실은 천을 높이고 위를 자극하며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가 수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밤 늦게 먹으면 혈당이 요동치며 뇌가 깨어나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소화작용 때문에 뇌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숙면을 돕는 음식 4가지, 그리고 오히려 잠을 달아나게 하는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반전의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10년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고 수면 부족이 혈관과 심장을 조용히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길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불면증과 수면 문제를 지켜본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잠은 단순히 밤에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의 청소 시간이자 면역과 기억을 회복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가 그 신성한 과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몸이 무겁고 왜 아침이 피곤한가? 라는 평생의 의문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밤에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선택 하나가 60세 이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이야기를 떠올리십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해주던 조언처럼 들려서 더 믿음직스럽지요. 실제로도 오랫동안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돕는다는 말이 퍼져왔습니다. 그래서 약국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우유를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언제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유 속의 트립토판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유를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다, 잠은커녕 화장실을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흔한 유당불내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 우유 한 잔이 오히려 소화 장애와 가스를 불러옵니다. 몸은 밤새도록 위장을 움직이느라 뇌에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잠이 달아나는 것이지요. 여기서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부 학자들은 우유 자체보다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행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잠들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듯한 착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유 대신 허브차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학계의 논쟁은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 속 펩타이드 성분이 실제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개인의 체질 위장, 건강 심리적 기대치가 모두 합쳐져 결과가 달라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우유를 드시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정말로 숙면을 하셨나요? 아니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벼운 불편을 느끼셨나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배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음식이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과 대사 능력이 달라지기에 젊은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유가 잘 맞는 분이라면 소량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과감히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뜻한 보리차, 카모마일차 혹은 단순히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내게 어떤 신호를 주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진다면 계속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몸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건 분명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유가 숙면의 열쇠라기보다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지혜입니다. 바나나는 노년기 건강식단에서 자주 추천되는 과일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나나 하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밤늦게 간식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은 언제나 옳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소위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세로토닌은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뇌에 잘 시간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하기도 하지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바나나는 잠을 부르는 과일이구나 하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포도당, 과당, 자당이 풍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문제는 이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몸이 각성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밤에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2시간 뒤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뇌가 저혈당을 피하려고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색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학자는 바나나의 색깔에 따라 수면 효과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더딘 반면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빠른 에너지로 바뀝니다. 따라서 같은 바나나라 해도 언제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이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바나나가 숙면을 돕는다는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밤늦게 먹는 과일 섭취는 수면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보고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도 개인의 대사 능력과 생활 패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밤에 바나나를 드신 후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습니까? 그 답이 곧 본인의 건강 지표입니다. 잠을 잘 잤는지, 숙면이 깊었는지, 아침에 피곤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지요. 그렇다면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려면 가급적 낮이나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운동 전후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이롭고 근육 회복에도 도움됩니다. 그러나 밤 9시 이후라면 바나나는 잠을 부르는 과일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깨우는 달콤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견과류는 건강식이다라는 말. 아마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맑게 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노년기의 근육 유지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권장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니까 밤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열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저녁 늦게 혹은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위와 장이 쉴 틈 없이 움직이니 뇌는 계속 각성 신호를 받습니다. 결국 몸은 눕고 싶어도 깊은 잠으로 떨어지지 못하지요. 조금은 색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멜라토닌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몬드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몬드 가루를 우유에 섞어 마시는 전통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멜라토닌 함량은 실제로 너무 미미해서 체내 수면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결국 어느 쪽이든 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아몬드 먹고 자면 속이 답답하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괜찮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차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담즙 분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소화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견과류 한 줌이 노년기에는 소화 부담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칼슘이나 철분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견과류를 반드시 적당히 낮 시간에 섭취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아몬드나 호두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깊은 잠을 주무셨나요? 아니면 자꾸만 뒤척이며 새벽에 눈을 뜨셨나요? 몸의 대답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견과류를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에 혹은 오후 간식으로 소량을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에도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나 밤에 습관처럼 먹는 것은 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과 양을 지켜야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몬드와 견과류는 분명히 몸을 살리는 음식이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낮에는 약, 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오면 꿀물 한 잔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콤한 꿀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어 뇌에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고 미량의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면역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꿀은 오랫동안 자연이 준 달콤한 약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물론 처음엔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곧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이를 낮추려 합니다. 문제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뇌가 불안 신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다시 각성 모드에 들어가고 수면은 오히려 얕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잠들기는 쉬운데 새벽 3시에 꼭 눈이 떠져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꼭 묻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꿀물 드셨나요? 놀랍게도 상당수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량의 꿀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꿀이 뇌 속 글리코겐 저장량을 높여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꿀의 당 성분은 너무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숙면 유도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의학에서는 꿀을 우유나 허브와 함께 소량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과 시간입니다. 적은 양은 편안함을 주지만 많거나 늦은 시간대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꿀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낮 시간에 혹은 오후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굳이 꿀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몸이 지친 상태에서 당분을 보충하는 것은 뇌와 위장을 불필요하게 깨우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은 내게 편안함을 주는 달콤한 친구인가? 아니면 새벽에 깨우는 달콤한 유혹인가? 몸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꿀 한 숟가락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꿀을 무조건 숙면 음식으로 믿기보다는 상황과 체질을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카페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커피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녁엔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고르며 안심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이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초콜릿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콤하니 잠 오기 전에 조금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에는 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초콜릿 몇 조각을 먹고 이유도 모른 채 새벽까지 뒤척이셨습니다. 또 녹차와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는 적지만 분명히 뇌를 각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디카페인 차라고 표시된 제품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량이라도 민감한 분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양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감기약이나 두통약, 심지어 체중 조절 보조제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약을 드신 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숨어있던 카페인의 힘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소량의 카페인은 노년기의 뇌 기능을 깨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저녁 이후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해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대와 개인 민감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6시간입니다. 즉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9시에도 절반가량이 몸속에 남아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점심까지만 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 한 잔, 초콜릿 한 조각이 단순한 간식일까요? 아니면 숙면을 빼앗는 도둑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셔야 합니다. 저녁 이후에 조금만 먹어도 눈이 맑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몸이 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낮 시간에는 기분을 북돋우고 활력을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진 뒤에는 몸과 뇌가 진정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커피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초콜릿, 차, 약까지. 카페인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낮에는 약, 밤에는 독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면은
훨씬 더 깊고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 출출할 때 라면에 고춧가루 듬뿍 넣어 먹거나 매운 찌개 한 숟갈을 떠올리십니다. 매운 걸 먹으면 속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느낌 때문이지요. 실제로 매운 음식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학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매운 음식 속 캡사이신은 천을 올리고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문제는 수면입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천이 서서히 내려가야 하는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달아오릅니다. 결국 깊은 잠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위산이 많아지면 속쓰림, 역류 트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도 근육이 약해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흔해지는데 매운 음식은 이를 악화시켜 한밤중에 가슴이 화끈거려 깨는 원인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운 음식이 체중 감량과 대사 촉진에 도움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결국 낮에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조금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매운 걸 먹어야만 속이 시원해서 잘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위산 역류가 반복되어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숙면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매운 음식을 드시고 나서 속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끈거리고 답답했습니까? 답은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운 음식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낮이나 점심에 드시라고요. 그래야 천이 내려가고 위가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화기관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은 분명 즐거움과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것이 숙면을 훔쳐가는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매운 음식의 시간과 장소를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꿀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한 잔 마시면 금세 잠이 오던데요. 맞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몸을 이완시키고 졸음을 유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일수록 술을 수면제처럼 여기며 의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을 빠르게 유도하는 대신 깊은 잠을 빼앗아 갑니다. 겉으로는 쉽게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얕은 수면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숙취만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결과이지요. 또 알코올은 REM 수면을 억제합니다. REM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이자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 단계가 줄어들어 정신적 회복이 크게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날은 괜히 더 예민하고 기운도 빠져 있는 겁니다.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적당한 와인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와인 한 잔은 괜찮지 않나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낮이나 저녁 식사 초반이라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술은 분명 수면질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작은 양에도 크게 취하고 더 오래 몸에 남습니다. 결국 뇌와 간 심장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수면이 끊기면서 숙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술로 잠을 청하신 뒤 아침에 정말 개운하셨나요? 아니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피곤했나요? 거의 대부분은 후자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이 알코올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잠자기 전에 술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몸을 진정시키면서도 깊은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알코올 없이도 잠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훨씬 더 맑은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술은 잠을 부르는 친구가 아니라 깊은 잠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오늘부터는 알코올의 함정을 벗어나 진짜 회복의 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 TV 앞에 앉아 과일밥 반찬을 한 번 더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3끼 먹었어도 밤에는 출출하다는 이유지요. 또 어떤 분은 빈속으로는 잠이 안 온다며 일부러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사실은 숙면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루틴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위와 장이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 깊은 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과식은 위를 무겁게 만들고 소화기관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뇌는 아직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 결국 깊은 숙면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늦은 저녁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어서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불안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새벽 2-3시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밤에 잘 자다가 꼭 새벽에 깬다고 호소하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늦은 과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학계에서는 적당한 야식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은 양의 따뜻한 음식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적당이라는 조건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이 약해져서 젊은 시절 적당한 양이 지금은 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위장 상태와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지만 어떤 환자분은 밤마다 밥 한 공기를 먹어야 숙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위산 역류와 혈당 변동으로 인해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자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밥을 먹어야 잠이 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밤에 과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몸이 개운하셨나요? 아니면 더 무겁고 피곤하셨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늦은 저녁 과식은 결국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하루 전체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는 가급적 해가 진 뒤 2-3시간 이내에 마치고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출출하다면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정도가 무난합니다. 핵심은 위장을 무겁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늦은 저녁 과식은 밤의 편안함을 빼앗고 아침의 활력을 없애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는 빈속으로는 잠이 안 온다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그 대신 위와 뇌가 동시에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숙면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밤에 먹으면 잠을 방해할 수 있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음식이 어떤 때는 약이 되고 어떤 때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갈림길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낮에 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켜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밤늦게 먹으면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뇌를 깨우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아몬드 역시 낮에는 혈관과 심장을 지키는 약이 되지만 밤에는 소화 부담이 되어 잠을 빼앗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달콤한 간식일 때는 에너지를 주지만 밤에는 혈당의 롤러코스터로 새벽잠을 깨웁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먹는 시간과 방법이 그것을 약으로 만들기도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학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경우에도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멜라토닌이 소량 들어있어도 실제 수면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아마도 어느 한쪽의 단정이 아니라 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요? 어떤 환자분은 낮에는 커피를 마시면 활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좋아지는데 저녁에는 같은 커피 한 잔이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을 일으킨다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음료가 다른 얼굴을 보인 셈이죠. 저는 이때 늘 강조합니다. 음식은 시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언제든 먹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소화 능력과 대사 기능이 달라지므로 같은 음식이라도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낮에는 활력을 주는 음식을, 밤에는 몸과 뇌를 진정시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숙면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을 편안히 재울 음식입니까? 아니면 무심코 잠을 빼앗는 음식입니까? 결국 갈림길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일 아침의 기운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음식과 습관을 살펴보며 내가 매일 하던 행동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했구나 하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게 된 이 사실들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수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잠을 잘 자면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며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밤에는 뇌를 깨우는 음식을 멀리하고 낮에는 몸을 살리는 음식을 가까이 하라.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찾아옵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밤 우유와 꿀을 마시며 잠을 청했지만 늘 새벽에 깨곤 하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점검해드리며 밤에는 물 한 잔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훨씬 상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또 다른 분은 밤마다 과식을 하는 습관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복감 때문에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았지만 점차 위장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호소하던 분이 몇 주 뒤에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힘이 난다고 웃으시더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와 위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나서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며칠 안에 달라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후의 나를 위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건강과 독립성을 지켜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의사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워가며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불면의 고리를 끊고 진짜 회복의 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밤에 먹으면 숙면을 도와줄 것 같지만 오히려 잠을 달아나게 만드는 음식들의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우유, 바나나, 아몬드 꿀, 카페인 매운 음식, 술 늦은 과식, 이들 모두는 상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요. 이제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우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과식 대신 가벼운 산책을,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면증은 갑자기 찾아온 병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좋은 습관을 심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불면에 시달리던 환자도 단 며칠 만에 달라진 수면을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의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불면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건강한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숙면을 늘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